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이제서야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이 목수국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수국들, 목수국이라던가 아나벨 수국 또는 마크로필라 수국 아니면 산수국 이런 다양한 수국 중에 만약에 수국을 죽여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정원 관리에 좀 익숙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목수국만큼 키우기 편한 게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수국 계열 중에 가장 키우기 좋은 게 바로 이 목수국들인데,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목수국들은 스프링 메도우라는 육종 회사에서 개발된 이 품종들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스프링 메도우라는 회사는 미국의 이제 시카고 옆에 그랜드 레피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 그랜드 레피즈라는 주가 있는데 그 지역에 위치한 브랜드인데, 북미에서는 이 관목을 육종을 하고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목수국을 다양한 컬렉션을 넘버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목수국만 두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리고 특징이 강한 훌륭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미 한 5년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품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목수국 정원을 조성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목수국 같은 경우는 특히 새로 나온 품종들 같은 경우에 단풍 컬러가 어떻게 드느냐에 굉장히 많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수국은 무조건 하얀색 또는 라임색으로 꽃이 개화를 해서 서서히 붉은색으로 단풍이 든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아마 이미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목수국이 우리나라에선 단풍이 잘 들지를 않아요. 잘 들지를 않아서 단풍이 드는 조건이 일교차로 인해서 이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건데, 목수국이 만개한 여름에는 우리나라가 일교차가 거의 없이 밤에도 더운 온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단풍이 잘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는 많이 아시는 제주도 송당에 위치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단풍을 보기 위해서 개화 기간을 늦춰서 꽃을 피우기도 하는데, 제가 이 방법을 이미지로 띄워 드릴 테니까 이 방법을 잘 참고하셔서 이 전지법을 준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목수국 저마다 품종이 가지고 있는 단풍 컬러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이 품종에 대한 소감이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이 목수국 단풍이 잘 들더라, 또는 이런 품종들은 전지를 안 해도 단풍이 잘 들더라 하는 목수국들을 적어주시면 그분들 중에 5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올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스프링 메도우 목수국 중 하나인 타이니 퀵파이어를 총 5분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할인 이벤트는 늘 하던 대로 택배로는 10%, 현장에선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바로 이 리틀 라임 펀치입니다. 이 리틀 라임 펀치는 저희가 한 3년 전, 2년 전부터 취급을 하기 시작해서 스프링 메도우의 그 많은 목수국 중에 현재 가장 큰 인기를 자랑하는 게 바로 이 리틀 라임 펀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키가 일반적인 목수국은 2m 이상 자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1.5m 이하로 자라는 외성형에 속하면서 개화량이 상당히 풍부해요. 아마 이미지로 함께 보고 계시겠지만 개화량이 상당히 풍부한데 꽃이 크고 개화가 많은 경우에 이 목대의 줄기 힘이 꽃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지면을 향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는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줄기 힘이 굉장히 단단하게 꽃의 무게를 받쳐주기 때문에 수영을 상당히 잘 유지하는 편에 속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지금 이게 보면 리틀 라임 펀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북미에서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에 하와이안 펀치라고 자몽 색깔에 가까운 그런 음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품종 역시 단풍이 들면 처음에 라임색, 흰색에서 이런 펀치 컬러, 그러니까 자몽색이 들었다가 붉은색으로 최종으로 단풍이 지는, 그러니까 단풍 색깔이 상당히 선명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단풍을 보시려면 저희가 페이지에 적어둔 안내를 해드린 이 전지법을 반드시 따르셔야 그 단풍 색깔을 제대로 만끽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데크 화분, 그러니까 루프탑에는 땅에 흙이 없고
정원이 좁으니까 데크 화분이나 플랜트 박스 등을 이용해서 상가나 루프탑에 조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키가 너무 큰 것보다 알아서 수영이 좀 단단하고 짧고 넓게 자라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런 수국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품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하나는 정가가 4만 원, 하나는 정가가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은 확실히 크기는 작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큰 개체 같은 경우는 내년 가을이 되면 80% 정도 완성이 될 수 있는 개체라고 보시면 되고, 저렴한 모종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키워야 어느 정도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임라이트 프라임입니다. 이 라임라이트 프라임은 이 스프링 메도우의 목수 컬렉션 중에 처음 소개해드린 리틀라임 펀치 다음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게 바로 이 라임라이트 프라임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원래 라임라이트라는 품종이 있어요. 이 라임라이트라는 품종은 정원용으로 목수국을 널리 보급화시킨, 그러니까 목수국의 어머니격 되는 게 바로 이 라임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목수국을 보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다 라임라이트라고 보면 될 정도로 이 라임라이트가 가장 대중적인 품종인데, 아무래도 물론 뛰어난 품종이지만 옛날 품종이다 보니까 라임라이트를 오랫동안 키우면서 노출됐던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개량을 해서 나온 품종이 바로 이 라임라이트 프라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는 키가 높이 크는데 꽃이 워낙 크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줄기 힘이 꽃을 버티지 못하고 눕는 현상이 아주 빈번해요.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하지 않으면 그럴 확률이 높은데, 라임라이트 프라임은 일단 그렇게 꽃대가 눕는 현상을 거의 완벽하게 개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키도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는 2m 이상 자라는 반면에 이 라임라이트 프라임은 2m 이하로 자라면서 고든 줄기 힘, 그리고 직립성, 그러니까 이 줄기들이 자유롭게 산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립을 해주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자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직립성이 아주 뛰어나서 울타리로 활용을 하기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라임라이트는 역시 단풍, 가을이 찬바람이 들어서면 목수국은 단풍이 들게 되는데, 이 단풍 컬러가 연한 핑크색이거나 아니면 까만색으로 그냥 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 라임라이트 프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뒷면을 보시는 것처럼 연한 핑크색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게 큰 특징이어서 기존에 잘 알려진 라임라이트에서 획기적으로 라임라이트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극복한 그런 품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리틀 퀵파이어입니다. 리틀 퀵파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서 소개시켜 드린 것보다 키가 훨씬 작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이 눈과 눈의 간격이 상당히 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1m 이하로 자라는 목수국을 찾으신다면 이 리틀 퀵파이어가 아주 좋은 품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외성으로 자라면서 이 순의 간격이 짧다는 건 그만큼 키는 작지만 풍성하게 잎이 형성되고 또 꽃도 핀다는 거거든요. 키가 낮을 때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리틀 퀵파이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꽃이 다른 일반적인 목수국,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목수국보다 3주에서 4주 정도 빨리 꽃을 개화를 해서 조금 더 일찍 수국꽃을 즐길 수 있는 품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단풍이 드는 속도도 빨라서, 원래 이 목수국의 단풍 컬러는 일교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일교차의 영향을 덜 받고도 빨간색을 잘 연출해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사실 사진으로만 보면 다른 요즘 나오는 목수국들 워낙 꽃잎이 빡빡하게 차 있으니까 굉장히 예쁘고 화려해 보이지만, 리틀 퀵파이어는 꽃잎이 상대적으로 좀 헐빈한 느낌이 있죠. 안에 참꽃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선호를 하시지 않는데, 이게 만약 실제로 꽃이 피게 되면 오히려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배경과 잘 묻어들면서 깔끔하고 단정한 화형을 가지고 있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순이 꽃이 피지 않을 때는 잘 판매되지 않다가 꽃이 피면 매장에서는 가장 빨리 품절되는 게 이 리틀 퀵파이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로 보시는 덜 화려한 거에 너무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수영이 단정하고 화형도 단정하니까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은 이제 핑카츄라는 품종입니다. 핑카츄라는 품종도 제가 한두 차례 정도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핑카츄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예쁜 걸 잘 모르다가 유럽에서 재작년에 실물로 본 후에 정말 이 품종 가진 매력
대단하구나 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던 품종입니다. 일단 키가 한 1.5m 이상까지 자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수국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감 있게는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볼 수 있고, 인기 만화의 이름에서 차용을 한 것처럼 굉장히 귀여운 화형, 그러면서도 커다란 꽃을 피우는 게 이 품종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품종의 장점은 역시 단풍 컬러에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목수국들이 하얀색에서 또는 라임색에서 진한 버건디색으로 물들어 간다면, 이 핑카츄 같은 경우는 결국엔 진한 버건디로 물들더라도 그 드는 과정이 상당히 파스텔톤 핑크로 부드럽게 스며들어서 단풍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수국이 가장 큰 매력을 발휘할 때는 처음 만개한 꽃이 하얀색일 때가 아니라 핑크색과 흰색이 단풍이 막 이제 드는 시기가 연한 분홍색과 흰색이 겹쳐서 이제 컬러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가 정말 예쁘거든요. 아마 이미지로 같이 보실 텐데, 그렇게 단풍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품종이 바로 이 핑카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역시 핑카츄도 이런 단풍 컬러를 잘 발현을 시키시려면 저희가 인트로에 안내해드린 전지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 그거를 반드시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규모감 있게 군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울타리를 한다거나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품종들을 찾으신다면 주저없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파이어라이트라는 품종입니다. 스프링 매도 목수국 중에서는 역사 상당히 오래된 품종이고, 지금 나무만 봐도 아시겠지만 키가 2m 이상 자라는 굉장히 대형종에 속하는 목수국이면서 붉은색 단풍이 강조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에서는 블랙덤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검은색 엄지손가락 정도 될 텐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똥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식물을 키우면 많이 죽이는, 식물만 키웠다 하면 그 식물들을 죽이는 것들을 저희 블랙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이 파이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for 블랙덤, 그러니까 똥손들을, 식물을 많이 죽이시는 분들을 위한 품종이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스프링 매도우가 목수국을 육종을 할 때 그 태생적인 강건함이나 기후때에 따른 습성, 태생, 그리고 질병까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할 때 기준으로 쓸 만큼 굉장히 태생적으로 아주 강건한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아주 말리시지 않는다면 죽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쉬운 품종이니까, 원래 목수국 자체가 키우기도 편한데 나는 그마저도 죽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키가 커도 괜찮다면 이 파이어라이트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건한 품종입니다. 키가 굉장히 많이 크고, 그리고 역시 포인트는 단풍에 있으니까 역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단풍을 볼 수 있는 전지 방법을 꼭 지켜주셔야 제대로 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타이니 퀵파이어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제가 아마 2년 전 아니면 3년 전쯤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화한 모습을 봤는데 정말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목수국 안에서 아주 독특한 화형과 수형을 자랑하는 품종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게, 나무가 굉장히 작아 보일 거예요. 같은 4만원대의 그 상품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아 보일 텐데, 가까이 들여다보시면 이 식물의 마디가 굉장히 짧아요. 이 마디가 2cm, 3cm에 하나씩 형성이 될 정도로, 눈이 형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이 작다는 뜻은 키가 80cm 이상도 자라지 않는 목수국 중에 굉장히 외성종에 속하는 그런 계열의 품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작은 모종을 그냥 큰 분에 든 게 아니라 이건 애초에 나무 자체가 이렇게 낮게 자라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2년 전에 보고 바로 이 품종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도 크는 기간이 다른 것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2년이 지나서야 여러분들에게 처음 선보이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꽃이 원형으로 핍니다. 일반적인 목수국이 촛불형으로 아무래도 피게 되는데 아주 원형에 가까우면서 꽃잎이 굉장히 커서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실제로 봤을 때 느껴지는 다른 목수국에 비해 아주 독특한 그리고 매력적인 개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수국을 여러 개를 이미 가지고 계셔서 아무리 새로운 목수국을 소개해도 너무 다 비슷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면 이 타이니 퀵파이어를 한번 심어보세요. 심어보시면 절대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목수국들보다 한 달에서 3주 정도 빨리 개화를 하기 때문에 일찍 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단풍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드러운 핑크색 컬러로 들고, 그리고 꽃이 처음에 필 때는 약간 레몬빛이 나서 목수국으로서는 제가 올해 가장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이니 퀵파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올해 목수국 중에 한 2가지를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는 소개가 안 됐고 하나는 이 타이니 퀵파이어일 정도로 실물이 정말 아름다운 수국이니까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수국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수국이라는 게 사실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키우다 보면 이 품종은 이래서 다른 목수국과 다르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목수국 정원을 좀 더 편하고 더 아름답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